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증인 4명이 출석하는데 첫 번째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심판정에 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찰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 명, 경찰버스 140대가 투입돼 인근 도로 차량이 통제되고 일대 경비가 강화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 재판 시작 직전 대심판정에 입정했습니다. 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종반전에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오늘 하루에만 증인 4명이 출석하는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심판정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관련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진행 중 재판부 허가를 받아 발언하거나 증인을 신문했고 재판부 증거 채택 관련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관계자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차 변론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인데 이후로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성 높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반등을 위한 정책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루 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 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주 주요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불안이 해소됐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던 만큼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추세 반등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모두가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달 초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습니다.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6.4% 감소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8%, 승용차가 27.1%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은 22.3%, 자동차 부품은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친환경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길이 10.9km 구간에 정거장 15곳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국 6개 특별광역시도에 모두 도시철도가 깔리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5일차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수확하며 종합 2위를 지켰습니다. 오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남녀 1000m와 팀 추월 경기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질주에 나섭니다. 한국 피겨 남자 첫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차준환의 연기도 펼쳐집니다. 차준환은 오늘 오후 6시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